오준기, 김미란, 허진수 씨 네. 차례대로 한 분씩 조사받을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세요. 김미란 씨, 수화물 검사 현장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몰라요. 모른다고요? 가방에 있던 차와 쿠키에서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갖고 온 겁니까? 그건 제가 산 거예요. 친구랑 타이 마사지 받았는데 거기서 준 차랑 쿠키가 너무 맛있어서 마사지 받고 나와서 산 거라고요. 저는 맹세코 대마 성분이 들었는지 몰랐어요. 그럼 발견된 거랑 같은 제품을 먹은 거네요. 네. 근데 진짜 맛있어서 산 거밖에 없는데. 마약 검사도 받아봐야겠네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네? 아 형사님 저 진짜 몰랐어요. 오준기 씨, 들어오세요. 오준기 씨, 네?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미수하셨네요. 밀수한 거 아닙니다. 그냥 부탁을 받고 부탁이요? 예 해외 직구 업체에서 캄보디아 항공권을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했는데 거기에 당첨이 돼서 근데 캄보디아에서 해외 직구 업체 물건을 몇 개 받아서 한국으로 갖고 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의심은 했죠. 근데 여행 갈 생각이 그만. 그래서요. 그냥 국제 택배 운송료가 많이 비싸니까 그거 아끼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해서 항공료랑 3박 숙박료까지 무료로 지원받았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올 때는 약속한 대로 부탁받은 포장박스 2개를 캐리어에 담아왔고요.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다? 정말 맹세코 몰랐습니다. 거기에 필로폰이 있었을 줄은. 일단 마약 밀수 혐의로 추가 조사가 있을 거니까는 그렇게 하세요. 형사님,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 겁니다.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닌가 봐요. 그런데 심각합니다. 네. 허진수 씨, 네,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네요. 마약이요. 얼마 전에 택배 받은 거 있죠? 근데 호주에 사는 친구가 택배 보내서 좀 전달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거 누구한테 줬습니까? 보냈다고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마약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약이요? 그 친구랑 어떻게 하는 사이입니까? 호주 워킹 홀리데이 때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는 호주에 살고 있고 가끔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그럼 친구가 먼저 부탁을 한 겁니까? 네, 얼마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택배를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비타민 같은 거라고 전달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그냥 주소랑 개인 통관 번호만 알려줬습니다. 아니 갑자기 연락해서 택배를 받아달라고 했다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뭐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옛날 추억도 있고 해서.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세관 조사랑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세관 조사까지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네, 형사님. 그건 조사를 좀 더 해본 뒤에 밝혀지겠죠. 네,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가 이 세 명이 범죄에 연루가 됐습니다. 오준기 씨, 김미란 씨, 허진수 씨. 야, 이게 요즘 마약 범죄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네. 뉴스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정말 좀 빠른 해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사람들의 범죄 혐의 제법 무거워 보였는데요. 하나씩 짚어봐야겠죠. 네, 김미란 씨와 오준기 씨 그리고 이제 허진수 씨 모두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줄여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진수 씨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허위 신고하는 것을 알았다면 관세법상 뭐 허위 신고죄나 밀수입죄 공범으로까지도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줄도 몰랐던 상황이고 이게 범죄인 줄도 몰랐던 그런 상황 같아요. 이런데도 범죄로 인정이 안 되긴 힘들겠죠. 네. 이제 물론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도 원칙적으로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 대법원은 이제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판단하고 있고 이런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이제 확실한 예견이나 뭐 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제 자신이 운반하거나 수령한 물건에 마약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나 뭐 용인 의사가 있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도 학교 다닐 때 미필적 고의를 형법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배웠는데 네.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만 해도 미필적 고의가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특히 이런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몰랐다 하더라도 이게 무죄가 되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건데, 자, 조사를 받은 세 사람의 경우가 약간씩 다르니까 차근차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 김미란 씨인데요. 현지에서 판매하는 쿠키랑 차를 먹어보고 맛있어서 사왔다고 했거든요. 이게 마약 투약 및 수입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대마 사용이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이제 쿠키나 차, 뭐 술 등의 이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먹었다 하더라도 이제 모바일 검사 등으로 대마 섭취를 한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제품을 사가지고 이제 귀국할 경우에는 대마 수입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 중에 먹은 음식에 마약이 들어 있었는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는 먹었단 말이죠. 해외법이 아니라 이제 귀국한 다음 국내에서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마가 허용되는 국가에 여행을 갔다가 이제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쿠키나 차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에 귀국한 후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형사법상 속인주의라는 원칙 때문인데요. 이런 속인주의란 형사법의 적용 이제 범위에 관한 원칙 중에 하나로 이제 자국 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만 이제 모든 자국민에 대한 법을 적용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국, 미국, 뭐 일본, 뭐 이런 이제 거주 국가와는 관계없이 이제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따라서 우리나라 법률상 일반적으로 대마의 흡입이나 섭취가 이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에서라도 대마를 흡입하거나 뭐 섭취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해외에서 쿠키나 차 이런 음식물들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어떤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마사지 숍이나 이런 데서 주는 거는 그냥 믿고 먹고 마시게 되잖아요. 그쵸. 이럴 때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이제 자칫 잘못하면 마약 사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할 때는 특히나 이제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태국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부터 대마 사용이 합법화되었고 그 네. 때문에 이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쿠키나 차, 음료, 뭐 오일 이런 것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부나 출입국 관리소도 최근에 이제 태국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주의사항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선은 이제 해외 여행 중에 대마를 뜻하는 뭐 그림이나 용어가 표기되어 있다 하면 그런 것은 절대로 뭐 섭취해서도 안 되고 구입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방콕을 갔었는데 그런 그림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외교부에서 문자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림이나 용어를 특히 주의를 하셔야겠는데 특히 어떤 표현을 좀 주의해야 할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최근 관세청 국제조작과 담당 공무원이 뭐 인터뷰했던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의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네네. 합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대마를 뜻하는 용어로 깐차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깐총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 식품을 네.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메뉴 이름에
해피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음식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피요? 네. 뭐 크레이지 해피 피자라는 이제 피자 아, 메뉴는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외국에 나서면 해피하면 안 되겠군요. 진짜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와, 몰랐어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김미란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이제 만약 김미란 씨가 대마 섭취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마약류 관리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대마 수입 혐의도 처벌을 같이 받게 된다면 섭취보다 더 중요하게 처벌받게 되는데 이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야, 이게 진짜 해외여행 한 번에 무기징역까지라니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오준기 씨는 또 항공 무료 이벤트에 당첨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항공권 제공받고 숙박 제공받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마약 밀수범이 됐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네, 이제 다들 생소한 사례다라고 네,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런 일이 최근에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 최근에 이제 해외 항공권 무료 이벤트 등을 빌미로 해가지고 마약이나 금제품 배송을 부탁하는 업체 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해외 항공권이나 호텔 숙박권을 제공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해외 여행을 하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할 때 박스 물품 같은 거를 한국에 좀 가져가서 자기 직원들한테 전달해달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편물으로 좀 한국 가서 보내달라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해외 항공권을 제공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그 업체가 우편료를 좀 아끼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이제 물건을 받아가지고 운반을 해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나 관세 포탈 등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허진수 씨 사례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허진수 씨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국제 택배를 대신 받아주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제 마약 사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례들을 좀 해보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인의 부탁으로 받아둔 해외 우편물을 이제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이제 필로폰이나 뭐 신종 마약이 있었거나 또는 이를 전달해주다가 필로폰이나 신종 마약 전달책으로 오인받아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아도 그러면 그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고 이런 거는 좀 거절하는 게 맞겠네요. 네, 사실 저도 이 비슷한 사례를 직접 다뤄본 적도 있는데요. 어쩌면 그 지인도 보이스 피싱이나 혹은 이제 다른 마약류 운반책들에게 속아가지고 우편물을 보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친한 지인의 부탁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이제 정확하게 아는 물품이 아니면 해외에서 이제 배송받아서 뭐 전달해주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마약류 운반책들도 점조직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마약을 국내로 이제 배송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직구를 하거나 뭐 해외에 있는 지인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마약 운반책들의 타깃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요즘 그러게 이 마약 관련 뉴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사건에서는요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이용이 됐습니다. 이걸 이용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 그게 뭐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요즘 해외 직구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해외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이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통관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한마디로 이제 해외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통관 절차를 이제 받을 때 필요한 식별 번호 같은 건데요. 그렇죠. 한마디로 뭐 주민등록 번호처럼 그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번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 가지고 내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자신도 모르게 본인의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악용이 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자신의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조회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통해 가지고 수입되었던 통관 목록이나 수입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 실제로 자신도 모르게 악용된 사실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신속하게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용 정지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약 사범이 된다고 하면 정말 겁이 날 것 같아요. 겁나요. 네. 정말 겁나요.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었죠. 이 세 분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 정부 차원에서 마약 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도 마약 관련 범죄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김미란 씨와 오준기 씨 그리고 허진수 씨 모두 이제 사실 처벌을 피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각자 잘 모르고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좀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와 이제 상담을 해보셔서 대응 방안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